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니, 힘들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셨어요. 그나마 어머님은 정신력이 있으셔서 제 앞에서 차분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기저귀를 갈 때만큼은 감정을 조절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용변을 참으셔서 관장을 해야 하고 그랬죠. 회사 일은 아주버님 내외가 맡아서 하면서 자연스레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돌보게 됐고 어머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도시 생활은 어려워 전원주택으로 집을 옮기고 볕이 좋은 날에는 침대를 마당으로 옮겨서 일광욕도 하시게 하고 산책 삼아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마당에는 순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다 키우며 집이 적막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죠. 우리 부부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가끔씩 들리는 형님이 다녀가면 그날은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동서, 어머님 방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환기 좀 제대로 해. 똥냄새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형님 오신다고 해서 오전에 목욕도 하셨는데요. 아픈 사람은 냄새도 고약해. 동서는 계속 있어서 모르는 것 같지만 여튼 방에 방향제라도 두던지 술을 내야겠어. 이러면 나 진짜 오기 싫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근데 형님,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행여 어머님 들으시면 속상하시잖아요. 와, 동서, 지금 관리하는 거야? 동서가 지금 어머님 모신다고 유산 더 받을까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눈엔 다 보여. 동서가 수 쓰는 거. 형님, 아무리 여기서 늙은이 뒤치다꺼리 해도 우리 몫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갈게. 이러실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손윗 사람한테 말 조심해. 하여간 교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 허파를 뒤집는 말을 어쩜 그리 골라서 잘하는지 저도 형님이 오고 가면 어김없이 두통이 오고 그랬어요. 일부러 제 속을 긁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모른 척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오지를 말지 싶었는데 어머님이 회사를 모두 아주버님께 넘기고부터는 소원대로 발걸음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둘이 하는 행실을 보며 참 사람도 아니다 싶더군요. 결국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회사를 몽땅 가졌으니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할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회사 네 형한테 넘어가서 안 서운해? 그런 거 없어요, 엄마. 회사 키울 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래도 네 몫이라는 게 있는데.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엄마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내 소원이었어. 몰랐죠? 늘 같이 있었는데 뭐가 소원이야. 늘 형도 같이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제대로 안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 불쌍한 내 새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아셨죠?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오래오래. 가진 걸 모두 내려놓은 어머님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에 겨우 어리광 부릴 수 있게 돼서 애처럼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우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싶었지만 하늘이 주지 않는 자식을 어찌할 수도 없고 입양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아주버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저 강아지들 키우며 아픈 어머님 돌보며 큰 거 안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자. 남편과 그렇게 얘기를 나눴죠. 이제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여기며 지내고 있을 때 불행은 야박하게도 바로 뒤따라왔어요. 어머님이 8년의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서 어머님 방에 커튼을 치워드리며 깨우는데 미동도 않는 어머님. 느낌이 이상해 다가가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계셨고 얼굴은 잠을 자는 것처럼 평온한 상태셨어요.
저는 차게 식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남편을 급히 불렀죠. 엄마, 일어나 보세요. 엄마! 돌아가셨어, 여보.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랑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엄마, 일어나요. 눈 떠요. 어머님. 한참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게 식은 몸이 혹시나 추우실까 우리 온기도 손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을 그리 울었어요. 죽은 사람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죠. 우리 엄마니까, 우리 어머님이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진정이 된 후에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곧 어머님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주로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대부분 아주버님 내외의 손님이었어요. 어머님 병간호로 뚜렷한 직장이 없던 남편의 손님과 확연하게 차이가 났죠. 지인들은 둘째 아들이 변변치 못하다는 말을 하며 두 형제를 보고 수군거렸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장래에만 신경을 썼어요. 5일장을 치르며 어머님 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빌어드렸죠. 남들은 8년을 어떻게 수발들고 간병했냐고 하지만 저에게 지난 8년은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순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우리 셋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수목장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본가에 오랜만에 모였어요. 어머님의 남은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어머님 유언장을 살펴보니 동서에게 남기신 건 이 장독 하나가 다인 것 같네. 네? 장독이요? 그래. 어머님이 시간장 한다고 애지중지하시던 장독이야. 맘 같아선 시간장 하나라도 내가 더 챙기고 싶은데 어머님이 손수 남기신 거니 이거는 동서 갖도록 해. 이것밖에 없어요? 응, 없어. 그 많은 재산 중에 남기신 게 장독 하나, 귀한 시간장이 들어있으니 그마저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과 살던 집은 남편의 명의로 해주셔서 그곳에서 지내면 되지만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게 더 없나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형님은 어머님의 예치금 3억을 챙겼더군요. 형님, 어머님 예금은 저희 주셔도 되잖아요. 어머, 나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은행 예금은 내 몫이라고. 회사도 산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져갔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챙겼으면서 예금까지 욕심내요? 이 사람 말하는 것 보게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 유언장에 남기신 대로 한 거라고. 동서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여보, 그만해. 이제 가자. 이런 게 어딨어?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왜 우리가 이런 취급받아야 하냐고? 내가 뭐 훔쳤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아주버님과 형님, 아니 그 인간들은 우리를 쫓아냈어요.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 치면서요. 반쪽이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한탄스러웠죠. 그동안 어머님에 관련된 일을 정말 묵묵히 해왔는데도 알아주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내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기대도 안 했다는 듯이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이대로 못 넘어가. 법대로 하자, 여보. 요즘은 보장되는 상속분이 있대. 그렇게라도 하자, 응? 아니, 엄마가 집 남겨주셨잖아. 그 집도 싼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일하면 되지. 아, 진짜 이럴 거야? 아니, 형이랑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사면 또 대면해야 할 거고. 나 야망 없는 놈인 거 알잖아.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돼. 여보. 미안해. 남편의 말에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남편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죠. 얼마나 밉던지 밥도 주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는 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도 사람 미워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 어느 순간 단념하게 됐고 앞으로 우리 둘이 살 길이나 찾자 싶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남편이 우리 회사를 세워보자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장 담그는 엄마를 도와 직접 장을 다 담았다면서 할 줄 아는 게 이거니 이걸로 밥 벌어 먹자고 하더라고요.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됐지만 어머님이 시간장을 남겨주셨으니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정성껏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전원주택을 팔아서 그 돈을 미천 삼아 대지를 사고 그곳에 장독을 줄지어 세워 하나씩 채워나갔죠.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장독에 든 시간장을 베이스로 장을 만들자 희한하게 생전에 어머님이 만드신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께 배웠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똑같아도 너무 똑같았어요. 당신 진짜 잘하네? 이런 거 할 줄 아는지 몰랐어. 7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장 담궜어. 20년을 했는데 몸이 기억하지. 근데 왜 나랑 결혼하고는 안 했던 거야? 형수가 싫어했어. 내가 비법을 아는 게 싫었나 봐. 하여간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 어찌 그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나 몰라? 형이랑 같은 족속이지 뭐. 누굴 탓해. 남편도 서운하긴 했던지 생전 안 하는 자기 형 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속상하긴 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사람인데 어찌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 앞으로 잘 되면 되지. 그렇게 맘먹고 열심히 장을 담궜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만들고 포장지도 고르면서 정성을 쏟으며 일을 했죠. 드디어 장들이 판매가 시작되고 남편은 홍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어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받고 블로그 체험단도 운영하면서 홍보에 힘을 쏟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판매는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 둘 생활비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했죠. 맛은 분명히 좋았는데 가격에서 경쟁력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미 자리 잡은 아주버님네 회사와는 상대도 되지 않았고요. 창고에 쌓여가는 장들을 보며 너무 속이 상했어요. 기대를 걸고 열심히 뛰었던 남편도 점점 지쳐갔고요. 이대로 가면 폐업 신고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였죠. 집을 판 돈으로 시설을 한 것도 모자라 은행 대출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캄캄하기만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된장과 고추장을 산 사람이 곰팡이가 피었다며 유통이 불량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반품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기만 했죠. 매일매일 울지 않는 날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장사라는 게 이런 건가 속만 타들어갔죠. 클레임 건을 모두 처리하고 판매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들이 모두 폐기가 됐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이 저희 부부는 절망에 빠졌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허덕이다가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싶어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장독들이 즐비한 마당에 나가서 하나하나 물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겨울 찬바람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독들을 닦고 있자 어느새 남편도 나와서 일손을 거들고 있더군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장독을 닦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 많은 장독들을 다 정리하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장독 앞에 섰어요. 어머님 생각이 물씬 났고 눈물이 흘렀죠. 어머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이제 어쩌면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런다고 엄마가 말을 하나 이 사람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답답할 게 뭐가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미천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시작해? 엄마가 주신 시간장 아직 있잖아.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어머님의 장독을 소중하게 닦으면서 다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된다며 중얼거리며 반복해서 간장독을 닦는데 갑자기 장독에 금이 가면서 깨져버렸어요. 퍽! 어머나 어떡해! 이 아까운걸! 남편과 저는 바닥에 쏟아지는 간장을 손으로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손엔 남은 게 없었어요. 그 두꺼운 장독이 충격도 없이 왜 깨졌는지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간장 달랑 하나 남기시고 가버리셨으면서 장독마저 깨지게 하시고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울고 불며 땅을 치는데 깨진 장독 사이에 뭔가 반짝하는 게 보이더군요. 울다 말고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웬 비닐봉지였어요. 이게 뭐야? 여보, 장독 속에 이게 나왔는데? 뭐야 이게? 뭔 열쇠 같은데? 남편은 꽁꽁 싸진 비닐을 벗겼고 곧 열쇠가 드러났어요. 열쇠 중앙에는 생전에 어머님이 자주 이용하시던 은행 마크가 있었고요. 둘 다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게 이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열쇠와 함께 들어있던 쪽지를 살펴봤어요. 장독을 들고 은행을 찾아갈 것. 어머님이 필체로 쓰여진 메모였어요. 장독을 들고 은행을 가라니 아무리 봐도 엉뚱한 메모였지만 우리는 깨진 장독 조각을 챙겨서 은행을 찾았어요. 우리에게 남기신 게 뭘까 싶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님의 유산은 이미 돌아가신 뒤 모두 정리한 상태였어요. 이 은행에 맡긴 예금 3억도 형님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싶어 가봤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열쇠를 보이니 은행 직원이 VIP실로 안내를 해줬어요. 잠시 뒤 은행장이 쫓아 들어오며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곳 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맡기신 열쇠를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아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저희 은행에 물건을 맡기셨어요. 꼭 장독을 들고 오는 자식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장독을 들고 오셨네요. 아, 네. 저희도 장난인가 싶었는데 어머니 필체가 맞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보관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곧 룸으로 이동했고 열쇠가 맞는 번호 앞에 섰어요. 은행장은 물건을 확인해보라며 자리를 비켜줬고 제법 큰 보관함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남편과 은행을 찾기 전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이 뭘까 얘기를 나눴어요. 돈이 될 만한 거 이미 형님네가 싹쓸이를 했을 테니 그건 아닐 것 같고 어머님 폐물 정도 생각을 했죠. 추억을 남기고 싶은 물건을 맡기셨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관함을 확인하고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금괴가, 두꺼운 금괴가 잔뜩 있었어요. 금괴가 빛을 받아서 노란색을 띠는데 어찌나 밝은지 눈이 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보, 이건 금괴야, 금괴.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걸 남기셨나봐.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금괴만 만졌어요. 금괴 옆에는 편지로 보이는 종이가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 종이를 펼쳐봤어요. 안에는 어머님의 필체가 있었는데 읽어보니 이 사람한테 남기신 물건이 틀림없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 현기야. 마지막 가는 길 너에게 뭐라도 남기고 싶어서 내가 이리 장난을 쳤다. 너는 어릴 때부터 네 형을 참 많이 좋아했어. 늘 형에게 양보하고 좋은 게 있으면 지 형부터 챙겨줬지. 그런 너를 잘 알기에 내가 죽고 나면 분명 빈손이 될 게 뻔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부디 내가 없는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남편은 어머님의 필체가 담긴 종이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아가신 뒤에 상황까지 모두 꿰고 계셨던 어머니. 홀로 남을 아들이 맘에 걸려 이렇게 준비하신 어머님의 마음에 저도 남편도 말을 잃고 울기만 했어요. 형에게 뺏기지 않게 하려고 따로 금괴를 준비해 주신 어머님이 너무나 감사했죠. 이후 우리는 금괴를 수령했고 모두 현금화를 했어요. 수가 상당해 현금화 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 모두 20억이나 됐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공장을 재설비하고 본격적으로 장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자금이 있으니 설비나 포장 방면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한 장 장사는 대박을 쳤습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나서 재고 쌓일 틈도 없이 팔려나갔고 저희는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판매처를 뚫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매출도 안정화가 됐는데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항상 정직하게 판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형님네 회사는 사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재료에 장난을 친 모양인지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판매도 많이 떨어졌다는 업계 소문이 있더라고요. 곧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돌던데 어머님이 힘들게 일구신 회사를 왜 저 모양으로 운영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남편 말대로 웃으면 복이 오나 봅니다. 구독자분들도 힘든 겨울날 웃으면서 지내보세요. 내년에 분명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